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오늘은 아크 ETF 살펴보기 팔란티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커 PLTR 팔란티어입니다. 먼저 회사의 개요입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공공정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는 포춘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니콘 기업 4위에 뽑히게 되면서 이제 알려지면서 유명하게 됐죠. 팔란티어의 사업 영역을 보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입니다. 아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ETF는 아크K와 아크W 이상 두 개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전체 지분의 0.84%가 되겠습니다. 보유한 순위는 35위로 정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상위권 정도에 속해 있는데 아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최초 구입 시, 그리고 그 다음에 20위 이내에 상위권 진입 시, 그 다음에 12위 이내에 최상위권 진입 시 해가지고 몇 차례에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두 번 정도 아크에서 더 매입을 하게 되면은 20위권 상위권으로 갔다가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411억 원입니다. 기준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8억 2천만 주 정도 되는 그 분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매출비 프라이스 투 세일은 37.64로 높은 편인데 아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미래가치 투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비율은 2.6%로 낮은 편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억 2천만 주이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12억 8천만 주로 발행 주식의 대부분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자 비율은 13.04%, 기관의 비율은 12.53%, 그 다음에 일반 주주 비율 같은 경우는 74.43%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기관보다는 일반 주주들의 비율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은 현재 4,541만 주인데 이전까지만 했을 때 5,643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20%가 현재 감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베타게스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창업자 겸 CEO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피터 틸은 맥스 레브친과 함께 페이팔을 갖다가 최초로 창업을 한 공동 창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후에 엑스닷컴의 CEO이자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페이팔을 갖다 인수를 하면서 공동 경영자가 되었죠. 그래갖고 이 세 사람이 공동 경영자로 해가지고 페이팔에 키우고 다시 그거를 갖다 다른 회사에다 팔면서 이베이에다 팔았죠 하면서 큰 돈을 갖다가 거머쥐게 됩니다. 이 피터 틸은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페이스북의 최초 외부 투자자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톨킨의 소설인 반지의 제왕, 영화로도 유명하죠. 이것의 매니아한 톨키니스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팔란티어라는 회사명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넓게 멀리 감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7개의 돌로 구성된 천리안의 돌이죠. 이 팔란티르에서 회사명을 갖다 유래해 갖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팔란티어를 만들게 된 거는 결국은 이제 이 페이팔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페이팔 운영 당시에 이제 금융사기를 갖다 감시하던 기술을 응용을 해갖고 테러리스트를 찾아내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사업 기여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정부와 기업 등을 위한 빅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분석, 그리고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서비스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고담, 바운드리, 아폴로 크게 세 가지의 서비스를 갖다 해주고 있는데 고담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테러, 돈세탁, 밀수, 마약 거래, 금융 사기 등의 움직임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기준 매출의 총 43%를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기업, 기관의 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내부 비리 포착, 제품 생산 관리 등의 운영의 투명성을 다각도로 높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기준 매출의 57%를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 두 가지 고담과 파운드리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팔란티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되고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실 텐데요. 이거는 팔란티어 쪽에서 이제 제공한 고쌈에 대한 데모 영상입니다. 데모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죠. 고쌈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 나오는데 잠시 멈추겠습니다. 에셜런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에셜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선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신호와 어떤 정보에 대한 감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이제 서방 주요 국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갖고 만들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해서 이 에셜런 프로젝트에 해갖고선 일부 가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방의 어떤 방위를 갖다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에셜런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는 우리가 영화 본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편이 이제 본 슈프리머시였나요? 그러니까 얼티메이텀을 보게 되면 영국인 기자가 통화를 하다가 어떤 특정 단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CIA 컴퓨터에 뜨게 되고 감청이 시작되게 되죠. 그게 바로 에셜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화나 문자 아니면은 이메일 같은 거 어떤 신호 정보를 통해 가지고선 특정 단어 뭐 테러라든가 대통령 암살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 에셜런 프로젝트가 그것을 갖다가 포착을 해 갖고 감청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런 데서 모이게 되는 정보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 갖고 고담 같은 경우가 결정을 갖다가 좀 더 수월하게 해주고선 빠르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가상의 국가에서 해가지고선 시위와 쿠데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 국방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받고선 이제 이 고쌈을 갖다가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가상의 국가죠. 가상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게 되는데, 정보들을 갖다 이렇게 딱 해갖고 이쪽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들의 이제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가지고 있는 무기나 장비들, 이런 것들의 이동 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해야 될 게 있죠. 미국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탈출 계획, 퇴출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뷰를 갖다 보고선 해서 이동을 갖다 할 수 있는, 퇴출을 해갖고 국가 밖으로 갔다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 자산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자산, 인공위성자산 이런 거를 갖다가 바로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하고, 타임라인이 바로 그려지죠. 여기서는 특수부대를 갖다 선택을 하고 전체 특수부대가 나왔는데, 동맹국들 여기서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의 특수부대 3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배치시키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군부대에 있고 이제 안전가옥에서 팔란티어를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선 퇴출계획 수립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국방부와 이 안전가옥이 하나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갖다가 다시 대사관으로 돌아가서 대사관에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경기장이 하나 있고, 퇴출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 시스템을 보면서 재밌다고 느낀 게, 게임하듯이 이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트리 같은 거를 선택을 하고, 지금은 이게 루트죠. 루트 같은 게 쭉 나오게 됩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이나 드론 같은 어떤 감시 모든 자산들을 갖다가 통틀어 갖고 ISR이라고 하는데, ISR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드론 자산을 갖다 하나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드론을 갖다가 날려보내서 이 루트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선 먼저 살펴보게 합니다. 도로 상황은 어떤지, 어떤 루트로 가게 되는지, 혹시 중간에 공격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갖고선 얘를 갖다가 우리 대상관까지 보내고 있네요. 게임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감시를 하다 보니까 근처 건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한 쪽을 갖다가 대상한 쪽을 보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위험하다고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정문으로 해갖고 나오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 이 사람들의 감시에서 시선이 닿지 않는 블라인드 스팟을 찾아내고 이 대상한 건물에 이제 청사진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문으로는 나갈 수가 없을 때 후문을 통해서 나와서 이쪽이 블라인드 스팟이 되겠죠. 나오는 것을 루트를 갖다가 이제 탈출 루트를 갖다 지정을 해주고 그 방향으로 했을 때 새로운 루트들이 탈출 루트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작전을 갖다 설계하고선 결정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어떤 직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했다 보면 지금은 데이터에 의해 갖고 좀 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요 방법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제 군사용으로 되는 것이 시범이 나왔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코로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환자들이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다 했을 때 이거를 통해 가지고 특정 어느 지역에서 발발이 시작이 되었고서 어느 쪽으로 전파가 됐는지를 알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의료진을 갖다 투입시키고 격리를 시킬지를 이러한 시스템을 똑같이 응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민간 분야로도 많은 사용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아마존에서나 아니면 UPS 이런 데에서 배송을 하고 있는데, 배송하던 특정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갑자기 폭설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상황이 생겨서 시스템이 막히는 상황이 생긴다. 그거에 대한 알람을 받고 그 루트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또한 제시하고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는 이 규모가 250억 달러 규모인데 점유율은 약 3%, 7억 5천만 달러 규모를 갖다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까 꽃삼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 분야인데 이쪽 분야로는 CIA, FBI, NSA 신호정보를 갖다 주로 해서 에셔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NRA라고 해가지고서 미국의 이제 국방용 스파이 위성이죠. 그거 그래서 핀홀이라고 해서 하는 그 핀홀 위성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운영하는 것을 NRA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 팔란티어를 갖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해서 팔란티어가 유명해진 건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지를 찾고 아프간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며 멕시코 마약 조직을 위치를 찾아내는데 이용돼서입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는 미국의 FDA, 영국의 국립보건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했죠. 그 다음에 광산업체, 리오틴토하고 BHP, 그 다음에 석유 시추업체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경우가 팔란티어를 사용하는데, 석유 시추라든가 어떤 특정 광물을 갖다가 채굴하는 광산업체 같은 경우도 이곳이 우리가 채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찾아내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사용하면은 유리하기 때문에 이들과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회사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컴퍼니인데 이게 캘리포니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특정 지역에 단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했을 때의 해결 방법을 갖다가 찾고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팔란티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 계약 건수는 21건으로 이 중에서 1000만 달러 이상 계약이 12건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2000년 작년 10월이죠. 미국 보건복지부 HHS에서 코로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다가 요구했는데 아까 그 고탐을 갖다 이용해서 티베리우스라는 것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미국군 타이탄 프로젝트를 갖다가 계약했는데 미군에서 이제 RCO라고 하는 미국군 신속능력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수작전, 특수대 작전을 위해 가지고 의사결정, 항법, 시간 설정 같은 거를 갖다가 현재의 부대 위치와 목표의 위치,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할지, 시간은 어떻게 걸릴지 같은 거를 갖다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팔란티어를 갖다가 이용을 해갖고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 또한 시작을 하였는데 얼마 전 3월에 계약을 했죠. 이것도 아까 우리가 봤던 고싸움에서처럼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트래픽이 어떤 서버 쪽에서 벌어진다거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갖고선 해결하는데 이 팔란티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기업은 알테릭스, 스프랑스, 글로반트 등이 있는데 프라이스 투 세일만 보게 되면은 이 경쟁 기업에 비해서 팔란티어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팔란티어 많이 하고 있는 독보적인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에 큰 의미는 없는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최초 매입을 시작을 해갖고 몇 단계에 걸쳐서 꾸준히 추가 매입을 하였고, 이번에 조정 큰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량을 갖다가 더 추가로 매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아크의 최고 매입가는 24.5달러입니다. 24.5달러이고, 최저 매입가는 처음에 매입을 시작했던 9.18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주식의 수는 1600만 주 정도 되고, 3억 7천만 달러 정도 규모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평균 매입가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아크 W에서만 매입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아크 K에서 추가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입가는 두 개가 약간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크 K는 23.46달러, 아크 W는 22.65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평균을 내면 23.05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CNN 비즈니스에서는 애널리스트 6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목표 주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최하 15, 중간 23.5, 최고 40달러가 나와서 평균 25.83달러를 목표 주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전고가는 현재 39달러이고 현재가는 22.58달러이며 아크가 평균 매입한 가격은 23.05달러로 현재 가격이 아크 평균 매입가보다는 살짝 낮거나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거는 빅데이터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사업 영역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거에 대해서 선도업체이다 보니까 다른 경쟁 기업들이 따라오기는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기업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